조금만 마음이 적극성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거든요. 여기서. 요 앞에서? 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 구경한 데랑 달라요? 구경한 데하고 달라요, 작년. 다르네. 작년에는 저쪽에, 저기 이순신 공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견내량, 와키자카 얀다하루가 넘어왔잖아요. 저기 견내량 보이잖아요, 다리. 이쪽은 거제도고 이쪽은 통영이에요. 그래서 다리 보이시죠? 저기서 우리가 유인해가지고 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싸운 거예요. 이게 한산대첩 바다예요. 네. 우리는 저쪽에서 구경을 할 거예요. 테라스 파라솔 2개 있죠? 거기까지 이제 이따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싸움하는 거를 볼 거예요. 네. 하늘이 맑아서 그러니까요. 브레이크 이글스 하는 것도 좋고 다 좋겠다. 신부님도 그냥 늘 사목하시느라고 이렇게 일상을 좀 탈출해가지고 이런 거를 못 보셔가지고. 저는 뭐 고인돌도 혼자 문명하고, 예, 그리고 나와서 여기 한산정, 요 밑에 보면은 한산정, 여기 활터가 있거든요. 저기 활터.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갈 거예요. 그 11시 30분 배예요. 그러니까 대충 설명이 한 11시쯤 되면 끝나니까 살살 걸어서 우리 아까 배 내렸던 데 있죠? 배 내렸던 데로 여러분들이 각자 오시면 돼요. 네, 하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해서 여기 장난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당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문이 있어요. 한산문에서 이게 외산문이거든요. 그래서 동입 서출 동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나오실 때에는 서쪽으로 나온다 하는 그냥 우리나라의 풍속이에요. 무슨 종교는 아니고. 그래서 들어가는 곳 동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저께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봤었지만은 이 남쪽 지방에서는 이순신 장군한테 빌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래가지고 무당들이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이라 그럴까요? 거기에는 제일 많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채영 장군이고요. 두 번째가 사명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기동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그렇게 걸어놓고 그 기도를 하는데 여기 남쪽 지방에서는 이렇게 충무공도 있어요. 충무영당 그래갖고 여기서 뭐 무당이 들어와서 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모셔놓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옛 충무영당의 편액, 이 편액 이제 간판, 그거 보여주고 또 옛 귀성각도 있고요. 재승당 건물, 지금의 재성당 건물 이제 경위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충무공께서는 여기 삼도수군 통제사로 여기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근데 한 3년 7개월 정도 하시다가 잡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배가온 얘기 잘 들어. 너네 선조께서는 훌륭한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원균하고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한테 직언을 해요. 배설 장군이. 장군, 이대로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전멸입니다. 그러니 이 한산도로 들어와서 일로 와. 뜨거운 데 있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와.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다시 치러 나갑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장수는 전장에서 죽는 것이 명예로운 일인데 어디 태각을 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배설이 12척을 가지고 저 전라도 장흥, 해남 그쪽으로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다 소각했어요. 다 불태우고 한산도 이 재승당 이런 거 다 불태우고 그리고 무기도 다 땅에 묻고 그렇게 하고서는 가셨어요. 배설 장군이. 그래서 그때 폐허가 됐어요. 이 한산도가. 그래서 한산도 통제령이 폐허가 됐었는데 그 후에 여기 107대 조경이라고 하는 삼도수군 통제사께서 오셔가지고 옛날 우리 선조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해놓으신 거를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짓고 그때 재승당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재승당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또 많이 난리가 나고 6.25 때 타고 뭐 이렇게 된 거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성역화 작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 재승당이라고 지금의 재승당을 만들어서 지금 했는 거예요. 그 재승당이라는 게 뭐냐? 예전에는 운주당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서는 기획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군 작전 사령부 같은 그런 일을 모든 일을 의논하고 계획을 세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장소로 재승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루랑 재승당 정화기념비랑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탐도수군 통제사로 12명이나 나왔다고 했는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 107대 조경 통제사가 운주당을 중건하고 재승당으로 명명했고요. 이태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121대인데 이 사람은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후손이 또 다시 중건을 했고 또 일제시대 때에도 이 재승당을 다시 중건했어요. 동아일보에서. 그 동아일보에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거는 이순신 장군의 묘소를 다 없애고 그거를 막 팔아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빚을 많이 졌다고 빚 갚아야 된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빚이 2만 원이었었대요. 그때 당시 돈으로.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서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온 2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갚읍시다. 이순신 장군 묘소가 팔려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1원, 2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20만 원이 거쳤대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고 이순신 장군의 묘소를 다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동아일보에 좋은 그 업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또 32년에 동아일보 통영지국과 충렬사 보존회에서 이 재승당을 다시 이렇게 보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이 내려오면서 면면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이태상 통제사는 5대 손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5대 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말씀 중에 여러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저쪽 가가지고 또 저 그늘 있는 데 가서 또 얘기할게요. 네. 홀로 앉아 하는 한산도가고요. 이거는 이 한산도의 바다를 보면서 수국 추강모 하면서 이 한산도 야음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근데 이 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시 두 편으로 시인의 반열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시인 이순신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는 이순신 장군의 친필이에요. 글씨도 엄청 잘 쓰셨죠. 그래서 지금 서예가들 쪽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버금가는 훌륭한 필체다라고 해서 이 필체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나가시면서 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글씨는 또 재승당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뜻풀이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시다. 삼도수군 통제사를 통제영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 있었던 우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바다하고 한 10m, 20m도 안 되는 자리에 단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이 참 군사적 요충지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때부터 이 물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고 한산도는 안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여기 한산도에서는 저 바깥에 배 오는 거 다 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 타고 올 때는 이 안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의 요새다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도수군 통제영은 3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3도의 수군들을 총 집합해서 여기서 훈련도 하고 계획도 하고 기획도 하고 또 출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해군 작전본부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동상은요, 수군이에요. 그 보초.
네. 우리 보초 쓰잖아요. 군대 가면은. 이제 보초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 수군의 평균 키가 150cm였었대요. 남자들 키가 150cm고, 일본 사람들은 130cm였대요. 평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외소할 외자를 써서 외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150cm인데, 여기를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군대 간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수자리 쓰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수자리. 지킬 숫자. 예, 수장. 응? 그 다음에, 수루. 이런 숫자. 지키잖아요. 그래서 수자리를 쓰러 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칼을 잘 써요. 그래서 칼의 나라. 우리는 화살의 나라. 그리고 군인들은 이제 창을 이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대첩문이라고 하는 거는 한산대첩. 네. 우리는 10명 죽었는데 일본 사람 100명 죽었다. 이거는 대첩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고요. 우리는 19명 죽었는데 일본은 9,000명이나 죽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기록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기록에 8,990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인용한다 하더라도 9,000대 19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첩인데 저 글씨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셨다고 해요. 여기 성역화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집은 빨갛고 노랗고 꽃 모양을 그려놓고 아름답게 꾸며놨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저렇게 꾸며놓는 거를 3군데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저건 뭐라 그러죠? 단청을 입혔다 하잖아요. 예, 절에 단청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부 기관 시설, 나라, 예, 궁궐, 이런데 단청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당, 제사 모시는 사당에다가 저렇게 단청을 입히고, 그 나머지는 일반 집은 저런 단청을 못 입혀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보면 아, 여기가 사당이구나. 정숙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가야 되겠다. 아, 여기가 부처님 사시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본 야사에서 들은 건데요. 그런 것이 맞다고도 보는데 우리 세국 정책을 하면서 천주교 많이 탄압했잖아요. 일본도 엄청 탄압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도 탄압을 했는데 마리아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탄압을 하니까 기도하다간 잡혀가니까 부처님 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기 턱받이를 해놔놓고 고개 마리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된 거 있잖아요. 아유, 은재씨 고맙습니다. 선생님 덥다고 바람 불어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유산된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대천문을 지나서 이제 수루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또 올라갈게요. 네. 힘이 올라와요.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한 500년 정도 됐다고, 수령이 한 500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체리마 와서 손대봐. 복을 받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갑시다. 조심조심, 계단 조심하세요. 이 충무문도 이순신 장군이 쓰신 글씨라고 해요. 군인이라서 그러신지 힘이 나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사당이니까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정숙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충무공 정신 해갖고 멸사봉공의 정신,
상의와 개척정신, 유비무환의 정신.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동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순신 장군 후손들이 오셔서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여기다가 비석을 세워놨어요. 삼도수군 통제사 공덕비 후손. 그래서 가선대부 삼도수군 통제사 이승권. 그 다음에 여기는 이한창. 그 다음에 여기는 이태상. 이렇게 삼도수군 통제사 임기는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여러 그 선정을 베푸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 12개인데 다 잊어버리시고 올라가세요. 네,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여기서 우리 보겠습니다. 이 아까 왔을 때 글씨가 한산도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네,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여기서 우리 기 좀 받아갑시다. 이순신 장군 만나고 가요. 네. 자, 앉으세요. 너무 난간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 바다 저쪽 편에 배가 오는 거 가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올 적에는 안 보였었잖아요. 네. 그냥 산만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또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여기서 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한산도가를 읊으셨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순신 장군의 이 시조 하나로 시인의 반열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순신 쓰고 옆에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날아가는 나비같이 그려놨어요. 그 이순신 장군의 사인이라 그래요. 일심 이렇게 해서 사인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들 밑에 내려앉으세요. 우리 눈 감고 한 3분 정도만 명상하고 가겠습니다. 3분 정도만. 네, 이순신 장군 만나보세요. 네, 앉아서 네, 가장 기본적인 배설 장군의 후손이 그러면 안 되겠죠? 간판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커요. 그 재승당이라는 그 현판이. 그래서 그 현판이 걸릴 정도의 건물이라면 적어도 아마도 한 6, 7배 정도 되는 큰 건물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하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건축을 할 때도 집을 지을 때도 저렇게 지붕에도 그렇고 구멍이 뿡뿡 나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숨을 쉬어야 된다고 해서 환기통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밑에도 구멍이 뿡뿡 뚫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환기통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건물이 오래 가도록 저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무 숲도 많고 산도 있고 이런데 여기 새집이 하나도 없어요. 새들이 와서 안 살아요. 요런 자리를 명당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감히 동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절이라든지 이런 큰 관공서라든지 특히 이제 뭐 그런 데 가면 그 서양 같은 데 가면은 뭐 성당이라든지 이런 기도하는 곳에 가면은 다 명당자리에다가 이렇게 그 건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명당자리니까 제가 여기 앉으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이 길을 받아서 일이 잘 되도록 하려고 학생들은 길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또 어른들은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잘 돼서 그거 하고 또 자기가 또 하느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또 자기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는 또 명상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이렇게 앉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잔뜩 받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한산대첩에 대해서 드라마를 이렇게 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만 하고 충무사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즉각 쳐들어가지 않아요. 그 방어하러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순신 장군은 임금님이 이제 진격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 바로 3차 출전이 여기 한산대첩이에요. 아까 이제 배 타고 오면서 위에 3층에 있는 사람들은 봤지만 이제 그 견내량을 통과해서 예, 외놈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 타고 온 그 자리에서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차 출전 한산대첩을 나갔어요. 근데 1차, 2차 다 지고 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조선에 수군이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싸운다가는 도도 다카도라나 국기 요시아키처럼 지니까 이번에는 3명이 연합을 해서 싸우러 나가라. 그래서 용인에 있는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끌고 오고 도도 다카도라, 국기 요시다키 이런 세 사람이 연합을 해서 연합 함대를 꾸려서 싸워라. 그러고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정보가 딱 우리 조선 군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전라자수사 이순신, 전라우수사 이혁기, 경상우수사 원균 세 사람이 우리도 연합함대로 나가서 꾸미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400척이고 우리는 59척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기만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만수를 쓰느냐 하면 우리 편도 속이는 거야. 이혁기, 원균 두 사람 나오지 말고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울 테니까 힘들면 이 섬 그늘에 숨어 있다가 탁 깃발을 들면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맨 앞에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또 그 정보가 일본 진영으로 간 거예요. 일본 진영에서는 아 얘네들은 혼자 나와서 싸운대. 그런데 우리는 세 명이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지금 말로 좀 쪽팔린다. 응? 3대 1이면은 우리가 이기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조선수군이 뭐길래 우리가 그럼 내 혼자 나가겠다. 그리고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혼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제 혼자 유인책에 걸려든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근데 여기까지 다 나오니까 이순신이 싸우기 직전에 탁 깃발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혁기하고 원균하고 섬근을 해서 원균은 저 미륵도 어제 우리 밥 먹었던데 거기서 나오고 이혁기는 여기 한산도 이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일자진으로 나오는 줄 알고 외놈들은 쫓아왔는데 양쪽에서 딱 튀어나오니까 그게 하객진으로 바뀐 거예요. 하객진 이름을 아셨죠? 하객진이 학의 날개처럼 이렇게 품어가지고 적을 감싸 안아서 두들겨 패는 그런 전법인데 하객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혁기가 나오고 원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양쪽 날개 끝에는 거북선을 한 척씩 냈어요. 그래서 거북선이 한산대첩에서는 2척이 참전을 했다 하는 게 명확하게 견내량 파외병장. 아까 거기가 이제 거제하고 통영하고 사이가 견내량이거든요. 그래서 견내량에서 외병들을 쳐부신 장계 해서 한문으로 쓰면 견내량 파외병장. 거기에 이제 거북선 2척이 있었다. 그리고 원균과 이혁기하고 했었다. 그래 이제 그렇게 3명이 연합 함대를 한 거니까 오히려 우리는 3명의 연합 함대가 들어간 거고 일본은 할라 그러다가 자기가 교만한 마음에 혼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 혼자서 쳐들어 내려온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00대 19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산대첩이라는 게 처음부터 하객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일자진으로 갔다가 하객진이 자연적으로 진영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많은 훈련을 했겠느냐. 예, 중국의 모택동도 준비 없는 전쟁은 하지 마라.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예 나서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준비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지금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준비하고, 중학교 3학년 준비하고, 고등학교 3학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12년간 훈련을 쌓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아니면 사회를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한산도에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이렇게 있었대요. 그랬는데 중학교도 2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 통영으로 가고 통영 사람들은 또 다 부산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인원이 적어져 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뒤로 가면 이제 그런 그 마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리아스식 해안이 돼 가지고 이게 쑥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기 물 이렇게 많이 쑥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나가면 또 나가고 이렇게 리아스식 해안이 들어와서 간만의 차.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평하니까 속도가 안 나요. 배가 빨리 안 가요. 그 대신 제자리에서 팍팍 선회가 돼요. 예, 선회가. 그러니까는 우리는 배 양옆에 어저께 우리 거북선 봤을 때 그거 봤죠. 이거를 그린 거예요. 상상화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벼슬을 높은 벼슬을 하시면 어진 화가라 그래가지고 궁중에 있는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려놓거든요.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정우성 화백이 1958년인가 그때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표준영정이고요. 저게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 옷이에요. 빨강, 노랑, 파랑, 까망, 하양. 예. 오방색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오방색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밑에 복주머니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보이죠? 노란 거, 이게 끈 있는데 거기가 밀패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장을 딱 줄 때게 내가 너한테 명령을 내릴 때에는 이 밀패하고 딱 맞으면 진짜 명령이라고 듣고 움직여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팩스나 이메일이나 뭐 이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쪽은 이순신 장군이 저 주머니에 복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반쪽은 임금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임금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저 밀패를 보내시는 거야. 그럼 그 밀패를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맞으면 아 진짜 임금님 명령이다. 그래서 옥포해전도 나가신 거예요. 그 전에 저런 게 안 와갖고 우리는 막 드라마나 막 이런데 픽션으로 해서 이순신이 겁쟁이가 돼가지고 외놈들을 못 치러 나갔네 어쩌네 그러고 막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저 밀명이 왜냐하면 칼끝을 한양으로 돌리기만 하면 역적모의가 되니까 역적이 되니까 이거를 칼끝을 한양으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런 또 이중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 복식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이렇게 딱 막대기 하나 들고 있죠. 저건 등채예요. 어저께 해군사관학교 동상도 저런 등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휘봉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의 지휘봉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지휘봉을 놓으면 삼도수군 통제사도 아니잖아요.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지휘봉. 사장님도 지휘봉을 놓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종업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휘봉 등채를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도 보고. 서간문. 이순신 장군 편지 엄청 많이 쓰셨어요. 난중일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서간문 충무공께서 한산점으로 수군 진영을 옮긴 다음에 현덕승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전라도는 나라의 울타리이니 전라도가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지겠다. 예. 전라도는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함경도 이쪽으로는 다 왜군 진영에 짓밟혔어도 전라도는 살아있으니까 이거를 사수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쓰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독송사라고 해서 송나라 역사책을 읽고 그 독후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전쟁 중에 무슨 독후감 참 할 일 없는 양반이시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과사를 가르는 전쟁터인데 무슨 역사책을 읽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역사책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전쟁 중에 낮에 피비린내 나는 사람 목을 따고 그냥 죽이고 하는 그 전쟁 중에 저녁에 들어와서 목욕제계하고 독후감을 쓰셨다는 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지금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있지만 한 달에 한 권씩만
많이도 말고 한 권씩만 읽으면 1년이면 12권, 10년이면 120권. 예. 예. 정말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제일 후회하는 게 책 안 읽은 게 제일 후회가 돼요. 일한다고 바쁘다고, 해외 출장 간다고 바쁘다고, 골프 가야 된다고 바쁘다고, 뭐 애들하고 회식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책을 안 읽은 것이 제일 후회가 돼요. 이순신 장군이 네 저렇게 독후감을 써놨어요. 일기 중에 송나라 역사를 읽고 독후감을, 정유년이니까 두 번째 그 싸움으로 엄청 그 치열할 때였었는데, 그런데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죽음이 있을 뿐이지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쵸?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는 거지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도 저렇게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ongetta 까보세요. 맛있겠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나중에 지어도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광해군 때 이거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새병관이 그래서 유명한데, 이거를 아까 버스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애들, 조선 애들 초등학교로 쓴다고 이걸 놔뒀어요. 그나마 여기에 130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건물이. 그래서 여기가 동네가 아니라 통제영 해군 작전본부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막 민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고 이것도 하나밖에 안 남아있고 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 성이었었는데, 통제영 이 밑에 저 밑에 가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한문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과문. 예, 지과문. 예,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기를,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안 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블랙 이글스를 날려서 북쪽에다가 안 쓰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과문이에요. 그래서 지과문을 통해서 새병간회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또 보름 동안 일 잘하겠습니다. 막걸리를 드리는 곳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위 천장을 이게 보시면, 예, 옛날 사람들이 이게 그린 거예요. 이 기둥이 석가래라 그러잖아요. 이 석가래가 12개 있어요. 이게 큰 관청이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객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객사 하니까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숙소가 아니라 의식을 청하는 그런 그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 기둥이 바닷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만드는 그 기둥,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그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고, 이 뒤에는 산이고 이 앞에는 바다예요. 여기가 제일 명당짝이에요. 우리 문영이 삼돌수는 특기사, 문제 삼돌수는 특기사 동생.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씨 있잖아요. 누구 통계사가 오시면 통계사 밑에 부장 누구누구 명단이에요. 이게 명단이 쭉 뒤로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 다 있어요. 이 3대 수군 통계사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런데 192대까지 고종 임금이 이모군란으로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할 때까지 여기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존속했었어요. 그 192대 안에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 12명, 삼도수군 통제사. 통제사